안녕하십니까. 세무법인 에스크로 대표 정혜태입니다. 은행은 돈을 버는데요. 어떤 식으로 돈을 버냐면 예금 이자하고 대출 이자의 차이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내가 이제 예금 이자를 적게 지급을 하고요. 대출 이자를 많이 받으면 그 차익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대 마진, 예금과 대출의 마진, 그죠? 마진이 아니라 마진. 이거를 가지고 은행은 되게 이걸 잘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은행들은 돈을 어디서 공급을 받아요? 중앙은행이라는 거. 중앙은행. 우리나라 치면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에서 돈을 받아요. 어떤 금리로 받아요? 뭐 기준금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어때요? 미국 똑같죠, 뭐. 중앙은행 한국은행이 아니고 얘는 연방준비은행이라는 곳에서 기준금리로 돈을 받아서 사람들이나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을 합니다. 자, 이 차이를 가지고 은행은 영업을 유지하고 먹는 거예요. 근데 금리가 오를 것 같다 그러면요. 사람들한테 이 기준금리에서 뭐 이 부분에 뭐 몇 프로 차익으로다가 뭐 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는데 사실은 이 계약서가 의미가 없이 막 지들끼리 올리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제 무슨 감사원에서 이런 거 지적하기도 막 하고 나쁜 은행들, 그죠? 폭리를 취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편승하는 그런 은행들을 뭐 이제 뭐라고 얘기하고 비난도 하고 그러죠. 근데 어쨌든 은행이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미국은 지금 경제 성장률을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가면서 지금 연방준비은행들이 낮추어 잡고 있어요. 지금 뭐 거의 뭐 30% 뭐 이렇게 3% 이렇게 성장을 얘기하고 있고 이때 뭐 2.8% 이때는 2.4%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쯤 가서 폭망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 폭망하는 전조징조, 그 다음에 필립스 곡선의 왜곡, 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경제, 그 다음에 미국 그 소위 버블 경제를 지탱을 했었던 버블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호경기를 주도를 했었던 그 베이비붐 세대의 소위 말하는 몰락 내지는 은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필립스 곡선을 왜곡시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폭망하는 어떤 조짐들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2008년이죠.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미국이 달러를 2배를 찍습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도 2배를 찍었어요. 우리나라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다 그래,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투자 버블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 세계적인 버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버블이라는 거는 항상 터지게 돼 있어요. 터지고 손해 보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경기 순환 이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버블은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 시점을 10년을 지금 미루어 왔고 더군다나 미국이 베이비붐 세대가 다 은퇴해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얘네들 저축하고 소비 안 하거든요.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소비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나라인데 못 버틴다는 거죠.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때요? 비수의 경제죠. 국가가 빚내고 기업 부채 비율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림자 금융이라고 그래가지고 중국은 보이지도 않는 데서 빚을 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중국 지금 경제가 저렇게 호황인데 누가 뭐 한 빚을 뭐 수천억을 내가지고 뭐 경제 좀 뭐 몇 프로 성장시켜봐라. 그리고 중국 경제 통계를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미국 경제학자들한테 지금 중국 경제가 뭐 6.8%이거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90% 정도가 한 70명 이상이 뭐라 하냐면은 아니다. 이거 거짓말이다. 그리고 중국 그 리커창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 이거 그냥 참고 자료다. 경제 성장률은 우리가 그거 말고 경제 성장률을 추정하는 자료가 있다. 그게 뭔데? 그랬더니 뭐 전기 사용량 뭐 이런 거예요. 정말 참 창피한 거죠. 중국이 지금 세계 그죠? 경제 2위 부국 GDP 2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해요. 중국 경제 총량 미국의 2.5분의 1이다. 그리고 군사력 10분의 1이다. 이게 거의 공통된 평가인 것 같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인당 GDP 8,000불인데요.
$3 이하로 사는 사람들이 5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5%만 잘 살아도 그죠?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죠. 중국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한 4배 정도 되는데 우리보다 인구가 26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26배가 더 되는 거예요. 28배인가? 하여튼 뭐 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예금과 그죠? 그다음에 대출금의 이 차익을 가지고 이제 은행이 먹고 산다라는 건데요. 예금은 어때요? 내가 아무 때나 빨리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은 어때요? 기간이 정해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한 뭐 짧은 것도 보통 1년, 뭐 10년, 뭐 이렇게 어떤 거는 뭐 30년 이렇게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단기성 채권이에요? 예금이. 그죠? 이게 플래트닝 된다라는 거는 이 예대 마진 차익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다? 위험하다. 그죠? 은행이 채산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금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적금을 넣는 거나 보통 예금이 아니라 하여튼 오래 넣는 그것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우리는 계약을 해지하고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으로 치면 따지고 단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돈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금리가 높아진다. 그죠? 그럼 얘네들은 사실 이게 낮고 이게 높아야 그죠? 이 차익이 커지는데 이게 단기고 이게 장기인데 이게 높고 이게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반대가 되니까 차익이 없어지거나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럼 금융기관의 채산성은 어떻게 돼요? 악화돼요. 악화되면 어떻게 돼요? 금융위기 와요. 금융위기 오면 어떻게 돼요? 미국 경제 폭망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장단기 어떤 예금의 차익 이런 것들이 플래티닝화 되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 자금을 주식 시장에서 뺄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선행 지수 이런 정도로 충분히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주의할 필요 있어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지금 2019년, 2020년 뭐 이렇게 그들이 쓴 책들도 뭐 이런 경제 위기가 온다 내지는 경제 공황이 온다라는 상황까지 예측을 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호황이라고 해서 반드시 호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불황의 그늘에 있고 앞으로 더 불황으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폭망하면 우리도 거의 경제 파탄이 올 수도 있어요. 폭동이 날 수도 있을 정도로 그때는 우리가 생필품 집에다 막 사놔야 될지도 몰라요. 그죠? 자,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보고 먼저 판단하고 있자. 그러면 여기서 나는 폭망한 상황에서 뭘 해야 되지? 이런 얘기들도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